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쾌활 정경원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운남 보이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운남 보이차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세울 뼈대는 운남의 지리와 그리고 보이차의 역사입니다. 이 뼈대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운남 보이차가 왜 다른 지역과 틀린지, 그리고 또 제가 왜 운남 보이차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그리면 운남은 바로 요 위치합니다. 요 위치에 위치하는데 여기 인도 북단에 이제 큰 산맥이 하나 있죠. 그 산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쏟아져 내린 동네가 바로 운남입니다. 그래서 운남의 이 흙은 기타 지역의 흙과는 다른데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이 큰 판이 어느 날 2억 6천만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8,000m급 봉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봉우리들이 끝단에서 쏟아내린 땅이 바로 운남 땅입니다. 자, 운남의 보이차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차 나무가 재배되는 지역은 그 중국의 장강 유역입니다. 장강 유역과 그리고 또 아셈 지역, 이 대표적인 차 재배 지역인데요. 재배 지역은 이렇게 적지만 차를 마시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다 차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용차인 커피라든가 기타 등등이 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팔리게 됐죠. 차는 차 나무에서만 나와야 차입니다. 차 나무에서 따진 걸 가지고 만들어야만 차입니다. 그게 줄기든 잎이든 새싹이든 차라는 나무에서 따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차인데, 우리는 차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차인 보리차라든가 율무차라든가 화차, 꽃차라든가 기타 등등을 차로 생각을 했고, 커피도 옛날에 다방, 다짠데 다방, 차 파는 곳에서 커피를 팔았죠. 대용차를 팔았던 겁니다. 운남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요 위치에 위치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중국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땅은, 우리나라는 동고서저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백산맥이 동쪽에 크게 높게 있고 그 서쪽이 낮은데, 중국은 닭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레만이고요. 산동, 그리고 광동, 운남, 티벳이 이렇게 올라가서 있고, 그리고 몽골 해서 이렇게 대략 닭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강 두 개가 흐릅니다. 하나는 바레만으로 나오는데, 이 강은 황하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장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운남을 지나가지고 티벳에서 흐르고, 그리고 중간에 위수라는 수가 하나 흐르고요. 그리고 산맥을 딱 보면 대략적으로 산맥이 여기는 평원입니다. 이쪽은 평원이고, 장강 이남에는 조그만 낮은 산들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이암산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대홍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운남은 좀 틀립니다. 여기는 이제 광동성인데, 광동성, 그리고 광동성 옆에는 광서성,
그리고 광서성 위에는 호남성, 그리고 호남성과 광서성 옆에는 귀주성이 있고, 그리고 귀주성 옆에는 운남성이 위치하는데, 운남성이 요 위치, 요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운남성 위에가 사천성인데요. 말 그대로 사천성에는 4개의 장강의 상류인 4개의 큰 강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운남은 이 장강의 최상류인 금사강 이외에도 그 안쪽으로 당고라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운남의 서부를 이렇게 가르면서 내려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란창강이라는 강입니다. 되게 중요한 강입니다, 보이차에서는. 근데 이 강은 운남에서 동남아로 내려가면서 메콩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넘어가면서 구룡강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바꾸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가르는 강인데요. 란창강입니다. 란창강. 그리고 그 란창강 옆에 히말라야 산맥 북단에서 발원해가지고 운남의 북부를 걸으면서 미얀마로 내려가는 노강이 위치합니다. 미칠 노자를 쓰는데요. 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위치하는데, 중국 지리에서의 사실은 100년 전이죠. 청나라 황실이 1912년 2월 12일 날 망했는데요. 이때 그 중화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망합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24년에 청나라 황실은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요때 전에는 뭐냐면 강이라는 글자하고 그리고 하라는 글자하고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황제가 있는 곳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강과 황하, 일강, 일하의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수이거나 천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수, 규리 위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라는 위수가 여기 있고요. 위수 요 옆에 위수가 시작되는 부분에 기련산맥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근데 이 산맥은 사천성과 섬서를 나누는데요. 섬서성에는 사천성은 엄청나게 큰 대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티베트 쪽, 동티베트 쪽으로는 4,000m가 넘는 그 산맥이 쭉 서편으로 있고, 북쪽으로는 1,500m에서 2,000m의 기련산맥이 있는데, 기련산맥 최고봉은 되게 재밌는 게 신농정입니다. 신농정 3,000m가 넘는 봉우리를 자랑하는데요. 신농정이 여기 위치하고, 그림이 조금 약간 왜곡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갈빗대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 400km 정도 되는 산맥이 갈빗대처럼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밑에 가장 장강의 그 남북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저기 신농정인데요. 신농시가 과거에 되게 중요한 차 이야기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신농시는, 우리는 이제 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농시는 차를 마셔야 72가지 독을 해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신농정이 있는 이곳 근처가 바로 차가 나오는 곳이고, 차는 남방의 아주 희귀한 그런 그 식물인데, 이 식물을 먹으면 72가지 독을 해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거의 3,4천 년 전에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차 없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바로 신농정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귀주성과 운남성이 있는 그 산은, 운남성은 2,500m에 이제 둘러싸져 있고, 그리고 귀주는 1,500m에 둘러싸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천은 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남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8,000m 쭉 오다가 히말라야 산맥 맨 끝단의 가장 큰 봉우리가 6,750m 정도 되는 메리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메리설산이라는 그 고봉이 하나 있는데 그 고봉이 예전에 티벳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티벳이 너무 크다 보니까 쪼개졌죠. 사천성의 동티벳이 쪼개졌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섬서성과 그 섬서성 위에 청해성이 나눠졌고요. 북단은 청해성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동티벳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운남으로도 일부 띄워줬는데 그 띄워준 데가 바로 이 메리설산을 띄워줬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삼보일배로 3일 동안 사람이 걸어서 그냥 되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3일 걸리는 그 거리를 거의 10일 이상 절을 하면서 거의 보름 가까이 절을 하면서 삼보일배를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메리설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티벳이나 동티벳에 있는 그 티베트인들이나 그리고 또 청해성에 있는 티베트인들이 와가지고 순례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운남은 이 가장 고봉이 있는 곳과 그리고 또 이 강 중에 대리에서 발원해서 대리의 얼하이 밑에 대리에서 발원해가지고 티벳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홍화라는 강이 있습니다. 홍화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최하단이 50m입니다. 해발 50m. 그래서 운남은 해발 50m로부터 6,700m까지 높이가 그렇게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평균 해발이 한 2,000m 정도 됩니다. 2,000m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중국 전체를 이렇게 보면 여기 그 동북 삼성 지역서부터 해가지고 북경이 요 목 부분에 있는데요. 북경 동북 삼성으로 해가지고 북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천성으로 해가지고 귀주성 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평균 해발이 0부터 대략 1,500m 어간인 그런 지역입니다. 거의 평지입니다. 그 다음은 운남 귀주 운남으로 해가지고 쭉 섬서로 잘라버리면 여기는 해발 1,500m에서 2,500m 어간인 지역이 나타납니다. 평균 해발입니다. 물론 뭐 되게 높은 산도 있고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서단은 기본 해발이 4,000m입니다. 티벳은 기본 해발이 4,000m입니다. 라싸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평균 해발이 4,000이고 라싸를 기준으로 서쪽은 평균 해발이 4,600m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가장 낮은 데가 4,600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벳의 북쪽으로는 곤륜산맥이 쭉 흐르면서 이 신강 지역, 위구르 지역과 구분을 짓고요. 위구르 지역은 천산산맥이 쭉 들어가면서 있으면서 이쪽 타클라마칸 사막을 경계를 이룹니다. 자, 과거에 중국은 사실상 북방민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침략을 받았거든요.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중국 역사 안에는 북방민족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뭐 우리가 그 보이차와 관련된 거니까 청나라만 하더라도 청의 발원지는 만주였고, 만주에서 금나라였고, 원래 후금이었죠. 금나라였고, 그리고 송나라 시대 때도 금나라가 있었는데 그 금나라는 이미 송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장강 이남까지 남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송나라를 내려보냈고, 그리고 이 장강 이북을 거의 다 그 운영했던 게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금나라 시대 때는 우리 고려였고요. 근데 이 금나라나
그리고 또 후금이라고 부르는 대청, 청나라는 경주 김씨의 나라죠. 경주 김씨의 나라고요. 청나라 황제가 서공천조라는 이제 그 편액을 보이차를 하는 이무정산의 차순원에다 내려줍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이무정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건데 서공천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국 공차 역사상 단 한 번 황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차 만드는 사람한테 내려준 진짜 단 한 번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지역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데 이 운남 지역은 평균 해발이 2,00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티벳의 땅들이 쏟아져 내려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큰 강, 노강과 란찬강과 그리고 금사강이 티벳으로부터 발원해서 운남으로 쏟아져 내렸다가 옆으로 다 흩어지거나 또는 그대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요 지역의 흙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2억 6천만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부딪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흙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주 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운남에서 귀주 또는 광서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가다가 차가 갑자기 엄청난 절벽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거의 몇 시간을 그냥 계속 꼬불꼬불 내려가야만 평지에 도달하는데요. 자, 운남은 중국 위치에서 대략 이러합니다. 그럼 운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을 보면 운남을 보기 전에 우리가 보이차 그러면은 푸얼인데요. 중국 발음으로는 푸얼인데 보통 할 때 보통 보자를 씁니다. 그리고 귀자인데 앞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인데 이 보이라는 지역이 지역명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군수 정도가 여기 위치하면서 보이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위치를 하면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중국 땅을 청나라 국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이의 최남단이었던 의방, 중국 발음은 이방인데요. 의방 차산이 사실은 한족의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의방 지역에 가면 의방촌과 만공촌이 있습니다. 만공촌이 있는데요. 의방촌과 만공촌에는 400년 이상 된 특소엽종 차나무가 아직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 새싹을 따면 토끼의 귀처럼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토끼 귀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투월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만공 지역에 라오만공이라는 곳에 그 차나무들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의방이 이무 6대 차산의 가장 북단에 위치합니다. 자, 의방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만주안이 있습니다. 만주안. 그리고 의방 옆에는 혁등이 위치합니다. 혁등 옆에는 망지가 위치합니다. 망지가 위치하고 망지 저쪽 끝에 유락이 뚝 떨어져서 하나 위치합니다. 그리고 만주안 밑에 이무정산이 있습니다. 이무정산이 있는데 이무정산은 하나의 그냥 산이 아니고 사실은 산맥입니다. 이무정산이 끝은 의방에 거의 같이 위치하고 요 중간이 뭐냐면 만사라는 지역입니다. 만사라는 마을이 있는데 원래는 이무정산이 아니었고 만사차산이었습니다. 만사차산이어서 이후 고 6대 차산을 이야기할 때 의방이 대표였습니다. 의방이 언제까지? 1838
1838년 이전에는 의방이 명대로부터 청대인 1838년까지 의방이 대표 차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는 뭐냐면 남만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만주안이라든가 만사라든가 또는 망지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막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그걸 만든 거를 전부 다 의방으로 가져와 가지고 산차를 가져오면 의방에서 떡병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보위로 보낸 거죠. 보위로 보내면 보위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 도장을 받아서 북경으로 간 거는 좋은 것들이 같고, 그리고 티벳으로 간 건 좋지 않은 것들이 같습니다. 예, 좋지 않은 것들이 갔는데 좋지 않은 것들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무게를 재 가지고 서로 바꾸다 보니까 변방의 말을 티벳의 말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또 티벳에서 나는 그 진귀한 홍산호라든가 기타 등등을 사야 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야 바꾸기 좋으니까 새싹은 명대에 만들어진 다법 중에 새싹차를 최고로 치다 보니까 명대에서는 새싹은 다 북경 쪽으로 가고, 그리고 작은 새싹들은 북경으로 가고, 줄기와 큰 잎들, 엽차라고 하는 큰 덩어리들은 전부 다 티벳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 도장을 꽝 찍어서 보위에서 세금 냈다. 북경 딱 도착하니까 북경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온 차야? 야, 보위 도장 찍혀있는 보위차네 이거. 그러면서 보위차의 이름이 명대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의방 차산의 망공과 의방 촌에 한족들이 내려와서 이주해서 여기서 차를 만들어다가 계속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마방들도 다 의방으로 왔고요. 그런데 1938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홍콩이 영국의 태 할양됩니다. 그리고 차순례라는 사람이 원래 의방 사람 보위 사람도 아니고, 요 중간에 저 중간에 곤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곤명이 그 운남성의 성도입니다. 곤명과 보위 중간에 에르산이 지나갑니다. 근데 에르산 북단에 마을이 하나가 아주 좋은 마을이 있는데, 저수지도 엄청 크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한족들이 정말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차순례라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북경까지 가가지고 20명 뽑는데 거기에 1등 할 정도로 뽑혀서 진사가 되는데, 얘를 황제가 너 똑똑하고 글씨 잘 쓰고 글 잘 쓰니까 너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위차 만들어서 올려. 석병이라고 하는, 자기는 운남의 곤명이나 아니면 최하 석병의 그 현감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이 에르산을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진짜 한 달 걸렸을 겁니다. 걸어서. 근데 이무정산에 의방도 지나서, 왜냐면 의방은 한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갈한 마을이거든요. 석병 사람들을 다 150명을 데리고 보위를 지나서 의방을 지나서 만주안을 지나서 만사를 지나서 최남단인 이무라는 마을을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고 1838년 공납을 했는데, 이때 황제가 서공천조, 상서로운 공납물을 천조, 우리에게 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차순례한테 딱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청나라 땅이니까 밑에 있는 라오스 지역에 있는 프랑스
그리고 미얀마 지역에 있는 영국군 올라오지 마. 국경이 딱 정해진 겁니다. 진흥왕 순수비처럼, 광개토 대왕비처럼. 여기 광개토 대왕비는 국경을 한 게 아니라 업적을 해놓은 거지만, 이 진흥왕 순수비는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 신라 땅이야 라고 하면서 진흥왕이 직접 해놓은 것처럼 이 편액 하나가 나라의 경계를 완전히 정해준 거죠. 도광제 때. 그래서 갑자기 보이차라는 게 그 전에 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하나가 이 서공천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차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3년. 1723년이라는 거, 22년에 강희제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23년에 옹정제가 등극합니다. 강희제가 60년 넘게 그 재위를 했고, 옹정제는 12년밖에 재위를 못했습니다. 그 옹정제 다음이 건륭왕제인데 건륭제도 60년 넘게 재위하죠. 강희제도 60년 넘게 재위했고, 건륭제도 60년 넘게 재위를 하는데, 옹정제만 12년 합니다. 근데 옹정제가 잘한 건 이때 공납을 받습니다. 보이차 공납을 받기 시작한 게 1723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838년에 도광제가 서공천조라는 편액을 내려보내면서 보이차의 한 획을 긋고 중국 차 역사의 한 획을 긋은 겁니다. 자, 중국 10대 명차 보이차 안 들어갑니다. 중국 10대 명차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보이차 안 들어갑니다. 10대 명차에 들어가려면 차도 좋아야 하지만 고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훌륭한 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10대 명차에 보이차 안 들어갑니다. 슬쩍 2000년 넘어가지고 슬쩍 집어넣긴 했는데, 실제로는 10대 명차에 보이차가 안 들어갑니다. 웃기죠. 철저하게 뭐냐면 그 지역에 돈이 많은 중국에서 그런 운남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10대 명차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차가 보이차입니다. 받았고요. 1938년 지나서 1900년대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때는 뭐냐면 서공천조를 받으면서 차순례라고 그랬죠. 차순호라는 부르짖을 호자를 쓰면서 호급 보이차 시대에 정점을 찍습니다. 호급 보이차 시대에 정점을 찍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방에 호급 보이차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38년 이후에 그 이무정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공천조를 받으면서 다 뭐냐면 마방들이 전부 다 이무정산으로 가버리니까 의방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호급 보이차는 이무정산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 다시 여는, 그렇게 됐고요. 1912년에 청황실이 멸망하는데, 공납은 1905년 어간까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공납이 안 된 거고요. 1938년 중화민국이죠. 민국의 장제스가 뭘 만드냐면 중차폐공사를 만듭니다. 중차폐공사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본사는 남경에 위치하고, 그리고 분공사를 뒀습니다. 어디에? 차나무가 있는 모든 지역에.
사천성분공사, 운남성분공사, 호남성분공사, 광동성분공사 그런 식으로 분공사를 뒀습니다. 중차폐가 여러분들 그 중차폐 아시죠? 가운데 차차 붉은색으로 써져 있으면은 홍인 그리고 가운데 중자 8개가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8이라는 숫자는 파라고 발음돼서 뭐냐면 발생하다 뭐가 돈이 발생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개의 중자를 쭉 돌린 거고요. 그리고 차자를 중간에 쓴 거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 있으면 홍인 그리고 황색으로 돼 있으면 황인 그리고 녹색으로 돼 있으면 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차폐의 인급 보이차 시대가 이때 열립니다. 인급 보이차 시대가 1938년 이후에 열리고요. 그러나 1949년 마오쩌둥이 모택동이가 중공을 만들죠. 중공을 만들 때까지 계속 국공내전이 있었습니다. 국공내전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사실은 이 중간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공으로 넘어온 이후에 1965년에서 1975년까지 11년 동안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문화혁명이라는 건 뭐 제2의 분석행위도 얘기를 하지만 문화혁명에 보이차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뭐냐 하면 요 중간에 1974년에 숙차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숙차라는 것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1973년에 쫙 보니까 뭐야 이거 광동 애들 운남의 보이차 하나도 안 가져가면서 쟤네들이 파는 게 뭐냐 도대체 야 너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봐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계영 씨 타계하셨고 여자분 그리고 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분 그리고 또 2명의 그 조수들이 광동성을 가서 습창차를 여기서 보고 옵니다. 습창차라고 하는 거는 광동성은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다 2층 가옥 구조예요. 1층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물건을 적재합니다. 1층에. 왜 2층에 사람이 사냐? 거주하냐? 주변이 다 습지여가지고 습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바닥에 자면 관절염에 거의 죽겠는 거예요. 1년 12달 중에 10달이 어마어마하게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동성에서 요 중간에 60년대에 뭘 만들었냐면 광운공병이라고 하는 광동성 차를 만듭니다. 뭘 보고? 자금성에서 3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운남 보이차 병차와 그리고 인두공 황제가 마셨다는 머리 모양 사람 머리 모양의 인두공 그리고 보이차고가 발견됩니다. 그거 발견된 걸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오래된 거 좋은데 이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야 그러고 만든 게 뭐냐면 광동성식 습한 창고에 그냥 놔둔 차를 오래된 차로 파는 이거 참 사실은 상인의 차가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습창차가 오래된 차로 팔리면서 1960년대 홍콩을 통해 가지고 밀무역을 통해서 팔리면서 이거 되게 잘 팔리는 걸 보고 운남 사람들이 가가지고 1973년에 가서 보고 와서 만든 게 조수 악퇴식 숙차를 1974년에 만듭니다. 자 그러면 숙차를 지금 보이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숙차를 황제가 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숙차는 보이차인가요? 뭐지? 자 같은 한 개의 차나무에서 따더라도
녹차의 방법으로 만들면 녹차가 되고, 홍차의 방법으로 만들면 홍차가 되고, 철관음의 방법대로 하면 철관음이 되고, 보이차의 방법대로 하면 보이차가 돼야 맞습니다. 숙차는 뭐냐면 보이차가 아닌 완전히 다른 거로 만든 게 숙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든 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만든 차입니다. 근데 이게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진짜 보이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점점점. 자, 75년 이후에 그래서 문화혁명에 만들어진 게 이게 숙차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게 보이차인 척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75년 이후에 왜냐하면 1976년에 모택동이가 죽습니다. 모택동 사망.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하고 막 싸우는데 야 보니까 중국이 바로 러시아 밑에 있네. 야 중국 못 살아. 야 얘네 조금만 도와주면은 러시아 견제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닉슨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을 무지하게 들여가지고 중국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개혁개방도 이끌고 그래서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요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 저 뭐야 이거 국유기업 전부 다 사유화해 민영화가 됩니다. 민영화. 그래서 자 1번 차창인 곤명차창 2번 차창인 맹해차창 3번 차창인 하관차창. 자 곤명차창은 중차폐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맹해차창은 대입회 하관차창은 송화폐. 자 이때부터는 패급 보이차가 됩니다. 패급 보이차. 민영화되면서 1976년 이후. 자 그리고 쭉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2000년이 중요합니다. 2000년에 1990년대에 2차 개혁 개방을 하는데 1990년대 2차 개혁 개방을 야 문 조그맣게 열지 말고 확 열어버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국교 수교를 요 어간에 하죠. 1993년에 했나요? 하여간 이렇게 어간에 하게 되는데 요때 확 열면서 2000년 어간에 운남에 엄청나게 많은 차창이 난립하게 됩니다. 차창이 난립하게 됩니다. 자본은 어디서 오느냐? 광동, 홍콩, 대만, 기타 등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운남에 보이시 어간과 그리고 또 맹해 주변에 차창이 무수하게 많이 생겨요. 생기면서 준비되지 않은 차창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차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죠. 예, 그리고 2000년 이후에 2007년이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에 뭐를 하냐면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100마리 말에 100명의 소수민족 복장을 입은 사람이 5톤의 차를 말에다 싣고 만리를 걸어서 운남석도 걸어가지고 북경까지 걸어갑니다. 5개월 22일 동안 걸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5개월 22일 동안 방영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운남에서 북경까지 말에 이렇게 싣고 이렇게 북경까지 왔는지 알았어요. 운남에서 출발해서 곤명 지나서 사천성 성도 지나서 섬서성 서안 지나서 서안에서 낙양 지나서 그리고 그 위에 산서성 지나서 그리고 북경 이렇게 갔는지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갔는지 알고 이 길을 찝차를 타고 2007년에 한번 가봅니다. 보이차를 싣고. 근데 2번을 가봤는데 이 길로 진짜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산적 만나면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다
하여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 간 이야기는 또 드리고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갑자기 2007년에 보이차 폭등이 일어납니다. 가격 폭등이 일어납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보이차를 사요. 사고 팔면은 집이 2개가 돼. 이 집 2개를 또 팔아가지고 보이차를 사요. 또 팔면 집이 4개가 돼.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차창 난립한 차창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냥 바닥에서 만들었거든요. 차를. 너무 많은 양을 요구를 하니까 중국 시장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냥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차를 먹으면 목이 아파. 목이 말라.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만들어서 막 아파.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돼야 먹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 먹으면서 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이 청나라 황제들이 다 당해년도차, 당해년도 드셨고 드신 분들이 다 오래 사셨거든요. 강희제도 오래 사셨습니다. 왜? 명대부터 이미 보이차는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옹정제 때 공납이 되면서 권융제 다 오래 사셨습니다. 도광제 단명했죠. 왜? 서태후가 오래 살았죠. 서태후가 죽는 날 자기 죽기 일보 직전에 먼저 죽였죠. 독살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보이차를 드시는 분들이 다 오래 사셨어요. 근데 웃긴 게, 쫑 넘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에는 요 시대 때 왕이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 와, 영조대왕 무지 오래 사셨죠. 정조 뭐 얘기로만 하면은 뭐 60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사신 건데 180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래 사신긴 한 건데 독살설이 있죠. 근데 그 독살을 했다는 영조의 그 무슨 왕이죠? 하여튼 그 분도 오래 사셨어요. 이게 참 웃긴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조가 세자 때 썼던 일성록이라는 국보 153호 일성록에 보면 보이차와 보이차고를 신하 누구에게 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조가 세자 때 영조가 드신 거죠. 정조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황후도 드신 거죠. 자, 하여튼간 뭐 이렇게 됐고요. 2007년.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 폭등을 확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가면은 아니 뭐 10개 중에 9개가 보이차야. 나머지 없어. 하나 뭐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팔고 먹다 못 먹겠어.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 확 줄어가지고 지금은 3분의 1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홍차라든가 대원포라든가 기타 등등이 지금 유명하죠. 자, 일단은 그렇게 지금 요번 시간에는 지리와 운남의 지리적 이해, 지리의 핵심은 뭐냐면 운남의 땅은 바다흙이다. 히말라야 산맥이 쏟아져 가지고 내린 바다흙이고 그 안에 무지 많은 영양분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차들은 46억만 년 된 땅에다가 그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1000년 이상 된 차나무가 없는데, 근데 이 운남 땅에만 3200년 된 차나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이 무지 많다라는 거 하나 지리적 이해.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황제, 강희제, 옹정제, 권융제, 도광제, 영조, 정조 뭐냐 황제들이 보이차를 즐겼다. 그리고 도광제가 서공천조라는 거를 딱 내려주면서 이게 뭐냐면 그 중국 역사, 차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황제가 써준 글씨를 보이차가 받은 게 돼버렸다. 그리고 이 차를 드신 모든 황제들은 오래 사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뭐 중간에 바뀌면서 뭐 인급 보이차, 그리고 또 뭐
호급 보이차, 인급 보이차, 그리고 숫자급 보이차가 이제 요 패자 들어가면서 뭐 7542, 뭐 75년도 4등급 차로 만든 2번 차창, 맹해 차창에서 만든 거, 그런 이제 요 패자 차가 되면서 숫자급 보이차가 됩니다. 지금까지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냐면 고차수의 시대로 바뀌었죠. 지금은 2007년 이후에 고차수 보이차의 시대로 바뀝니다. 2007년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들어가지고 그런데 준비는 2007년부터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2005년에 운남을 갔는데, 운남을 가서 2007년부터 제 이름으로 된 보이차를 이렇게 뭐 만들게 되는데, 2007년부터 2007, 2008, 2009, 2010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보이차들을 쭉 만들어 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2800년 된 차나무에서, 수령 2800년 차나무에서 차를 만들었고, 그런 차들을 전했고 또 소장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차산 소개 간단하게 이무정산과 6대 차산만 이야기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운남에 있는 전체 차산 개념도를 한번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고차수 보이차가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